네, 계속해서 유기내 투자 전략, 이번에는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박종훈 차장과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종훈 차장의 의견이 이렇게 반등을 할 때 과연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에 대한 유망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쫙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오늘 시장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에서야 좀 한숨을 돌리기는 하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되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도 1,600억 원까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모두 사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반등입니다. 탄력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반등에 대한 의미, 단순히 뭐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어느 쪽이세요? 예. 주가를 보시면 사실은 악재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뭐 계속 반영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어차피 망하지 않는 한은 계속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다만 이제 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도 그렇고 지금은 수급도 어느 정도 비어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악재도 단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시장이 지금 오늘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그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격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적인 성격이 강해서 너무 단기 과도하게 좀 하락한 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당장 만기일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일 만기 상황은 소폭의 매도 우위가 될 것 같고, 뭐 증권사들 의견들은 내일 뭐 그렇게 큰 매도 물량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내일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어찌됐든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또 외국인들이 또 선물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좀 했는데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말리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오전에 생각보다 장이 안 좋을 수 있어서 네. 이런 만기의 리스크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늘로만 봤을 때는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네.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이 빠졌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건 프로그램 매수 성격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이런 시장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 성격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된 외국인의 매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뭐 감산에 대한 이야기, 뭐 반도체 가격 상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상승폭이 그냥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 올려지는 상승폭보다는 더 많은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이 상승폭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거는 이제 뭐 약간 수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당일의 상승률 자체는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예전보다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건 그만큼 또 많이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도 자체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좀 의미 있게 올라왔으니까 다른 때 보면은 이제 오전에 올랐다가 오후에 빠지고 뭐 이러다가 오늘은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니 좋은 좀 더 길게 좀 볼 수 있는 신호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저가 매수, 프로그램 매수라면 결국 이제 약간 저가 매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장 내일하고 모레를 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왜 또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지금 그 처음에 이제 전기전자가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저희 그 모멘텀 자체도 많이 부재했고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일본 소재업체 그 이슈 영향이 상당히 컸고,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파급력도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동안 좀 빠졌었던 게 네. 더 크고 꾸준히 빠졌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이슈가 과연 지금 끝났나라고 봤을 때 저는 아직 완전히 끝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일본이 처음에 이걸 아직 시작했을 때는 불안하고. 네. 뭐 여러 다른 의견들을 주셨겠지만, 그런 의견에서 보시면 이제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아직 결정이 난 건 없고, 앞으로도 이거로 인한 파급 효과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숫자로서 얼마까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이슈는 사실은 다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타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보다는 이 단기 이슈에서는 조금 만약에 수익 정도 나실 수 있는 지금 수준이 됐다면 조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성격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가 풀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는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만기일 이후에 또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 올랐을 때 그래도 오늘 좀 오른다 너무 이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프로그램 성격이 강하다라고 짚어주시긴 했는데 그러면은 사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을 봤을 때 다 올라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 정말 이렇게 집중된 매수가 며칠 연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 가격 상승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이러한 힘에 대해서 불어넣고 있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서 여태까지 장이 안 좋았을 때 빠졌을 때 어느 게 제일 많이 빠졌을까요? 전기전자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그렇죠. 빠지긴 제일 많이 했죠. 빠졌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결국은 이제 많이 빠진 거를 먼저 더 산 거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변수가 생겨서 빠졌다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해서 프로그램상에 든다면 이게 다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들어올 여지가 때 있는 또 거죠. 그쪽에 더 이제 강하게 들어온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전기전자 쪽이 우리나라 시총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거의 25%,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25% 정도 되는데요. 시총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당연히 그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올 때도 그쪽이 많이 올라오면 지수에 좀 더 반영이 되는 거죠. 네, 일단 프로그램 매수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 너무 이제 또 과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계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만기를 또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반등은 나오고 있고 한숨은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IT 투톱이 이렇게 조금 더 힘을 내주면 반도체들의 투심이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 좀 더 끌어줄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하나 좀 섹터별로 본다면 어디에서 좀 유망 업종을 찾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은 실적입니다. 섹터도 중요하지만 그거만큼이나 실적이 좋은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섹터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적을 다시 이제 봐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사실은 비메모리나 5G 쪽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1분기 대비 2분기가 좋은 섹터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도 단기적으로도 내일 만약에 좀 조정이 오더라도 그래도 볼만하다 하는 건 아무래도 비메모리나 5G 같은 실적 호전주들 좀 보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소재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든 뭐 디스플레이든 소재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뭐 테마로에서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반도체 소재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도 조금 그동안 빠져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었는데 이제는 소재 그 테마까지 타면서 올라오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일본 소재 업체들 영향들이 받는 거 안 받는 거에 차별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좀 그래도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솔브레인 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솔브레인이라던가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던가 케이스텍 뭐 이런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찾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도 주가를 보시면 사실 그런 쪽에 주가들이 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건기식 쪽도 사실은 상당히 좋습니다. 바이오가 계속 투심이 안 좋고 제가 볼 때 바이오는 여전히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은 아직 악재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들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그냥 건기식을 보자. 시장도 열리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2분기 때 좋아지기 때문에 건기식 쪽 특히 이제 노바렉스나 뉴트리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그런 업체 위주로 조금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오늘 신라젠이나 헬리스미스나 이런 대형주들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거보다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같이 이제 바이오 센티가 안 좋아지면서 같이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파맵신하고 올릭스 같은 업체들이 보시면 올릭스도 거의 뭐 지금 반토막 가깝게 났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이 바이오주가 오늘 저가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게 더 줄 것 같을 때는 아무래도 뭐 그런 종목 위주로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비메모리, 5G, 반도체,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디스플레이, 바이오까지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일단 신라젠 같은 경우는 병용요법에서 뭐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보도가
이슈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임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줘야 어느 정도 투심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의 반등은 바닥에 대한 신호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다라고는 해석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거죠. 예, 제가 볼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반등이 오기 전에 그 과연 신라젠과 그 헬릭스미스를 언제 사느냐고 고민했을 때 어차피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게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물론 이제 그동안 너무 빠져서 이제 반등한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논리가 변하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주변에서 느끼는 시장에 체감하는 정도는 신라젠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약간 부정적인 게 강해서 저는 오늘 반등이 좀 더 계속 이어질 건지 약간 의문이 네.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단숨에 투심이 풀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오늘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조금은 이제 저가 매수가 유비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고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제 비메모리 5G 관련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5G 안에서는 워낙 사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5G 의견이 다 다릅니다. 네. 뭐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 전에 좀 분할 매수를 하다가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뭐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실적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거에서는 공통된 의견이긴 한데 그러니까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은 실적 좋다. 나올 땐 일단 팔자. 어. 그리고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조정 받으면 그때 사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나오면 팔자는 건 똑같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제 생각도 사실은 2분기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어제도 보시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오이솔루션이 이렇게 좋은 이유도 사실은 실적 얘기가 조금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빠졌었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실적 나올 때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네. 실적 나올 때까지만 보자는 것도 제 생각도 공통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쪽에서 소재 수출 규제 나오면서 사실 가장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컸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은 함께 가져갔었는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 다시 또 반등이 나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래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뭐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비메모리 중에서도 원래 파운더리 관련된 업체들이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결국은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실적이 받쳐준다는 건데 2분기 실적들을 어느 정도 보더라도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 그 파운더리 관련된 뭐 범핑이나 테스트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요. 네. 그쪽을 좀 더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들인가요? 예를 들어서 네페스라던가 LB세미콘 그다음에 대표적인 종목들. 테스나. 네. 테스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3대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빠졌는데 네. 이제 빠졌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크진 않지만 사실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요번에 그 일본 사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CIS 쪽이 이제 상당히 강세가 있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테스나도 그동안 좀 조정받은 폭을 생각하면 같이 보셔도 좋기 때문에 뭐 어느 한 종목을 특정해서 보셔도 좋지만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약간 바스켓으로 계속 가져가신 전략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5G와는 좀 다른 전략입니까? 조금 더 들고 가도 된다.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그거 똑같죠. 어차피 실적 실적 제가 이제 나오면 계속 어쨌든 실적 좀 주춤할 수 말씀드리는 있다는 건 거죠? 실적이 나오면 어차피 결과 나면 한 번은 조정이 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비메모리 5G 반도체 소재 안에서도 디스플레이도 건강기능식품도 다 실적 시즌 전까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 바로 전까지 트레이딩 전략으로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시다는 그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있는 업종은 역시 주도주 중심으로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 시즌 전까지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유기의 투자 전략 지금까지 도움 말씀 박종은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